예, 안녕하세요.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자, 오늘은 과제 6번 프린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제 프린트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시험 전에는 반드시 이 정도는 숙지를 하고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이제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두 점 A, B가 있습니다. 두 점 A, B를 이은 선분 A, 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건데, 자, 먼저 수직 이등분선이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자, A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일단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 두 점을 이은 게 선분 A, B가 되겠죠. 자, 이 선분 A, B의 수직, 자, 먼저 이등분이잖아. 이등분이라는 게 뭐냐면 얘를 반띵하자는 거야. 그래서 얘를 반띵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딱 반띵하는 요 점. 두 점을 A, B 두 점의 가운데 있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 일단 중점이 되게 되겠지. 그치? 중점이 되게 되고 중점을 편의상 이제 M이라고 좀 부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중점인데 이 중점을 지나야지 이등분이 될 거 아니야. 이 중점을 지나긴 지나는데 어떻게 지나는 거냐면 수직으로 지나는 겁니다. 수직이라는 것은 각도가 90도가 되도록 하자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선분 AB의 각도가 90도가 되도록 수직이 되도록 하는 요 빨간 선, 요 빨간 선이 바로 수직 이등분선이 되게 돼요. 그럼 이 빨간 선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는 건데 일단 이 빨간 선은요 어떤 점을 지나냐면 요 중점 M을 지나죠. 그래서 먼저 중점의 좌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B의 중점의 좌표부터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AB의 중점의 좌표는 AB 점 두 개니까 2분의 X좌표끼리 더하죠. 마이너스 1 플러스 5, 2분의 Y좌표끼리 더하죠. 2 더하기 마이너스 4. 그래서 얘가 바로 중점의 좌표가 되게 될 거고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이거 2분의 4니까 2, 약분하면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을 하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M의 좌표는 결국 몇 콤마 몇인 거냐면 2,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죠. 자, 그래서 빨간 선 입장에서 보면은 지나는 한 점이 2,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는 거고 자, 이제 이것의 뭐 기울기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빨간 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결정적 힌트가 뭐냐면 이 AB와 수직이라는 거죠. 그럼 수직이면 떠오르는 개념이 있어야죠. 그쵸?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쵸? 그 사실을 한번 좀 이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뭘 구할 거냐면 선분 AB, 그쵸? 이 선분의 기울기를 먼저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선분 AB의 기울기는 간단하죠? x좌표끼리 빼면 됩니다. x좌표끼리 뺍시다. 뒤에 점에서 앞에 점을 뺄게요. 5-에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순서 맞춰서 얘도 뒤에 점에서 앞에 점으로 y좌표를 빼야겠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요거 계산해주면 6분의 마이너스 6이 되게 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누구의 기울기인 거냐면 AB의 기울기인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AB의 기울기가 아니라 이 빨간 선의 기울기죠. 그럼 빨간 선의 기울기, 내가 구하고 싶은 그 직선의 기울기는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니까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니까 1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수직이니까.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아, 나는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답을 써주면 y-y1은 기울기 1 곱하기 x-2가 되게 되고요. 요 계산을 잘 해주면 y는 요 x의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1이 넘어오게 될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3 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 답이 나오게 됩니다. 됐고, 자,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한 건데,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뭐였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기억이 나야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절대값이고, 그 다음에 a의 x1 플러스 b의 y1 플러스 c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였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점이 어떤 점인 거냐면 점이 원점이에요. 원점이라는 건 좌표가 몇 콤마 몇인 거냐면 0, 0인 거죠. 그쵸? 그래서 x1과 y1이 0,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a, b, c는 요거 앞에 있는 개수 3, 4, 마이너스 10이 순서대로 개수가 되게 될 거니까 자, 내가 원하는 거리를 공식에 대입해서 구해보면 거리는
루트 a가 3이고 b가 4인 거잖아. c가 마이너스 10인 거고, 그치? 그럼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분의 절대값. 그 다음에 여기 대입하는 거지? 0을 요 x자리 대입하는 거고, y좌표인 0을 y자리 대입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3 곱하기 0 플러스 4 곱하기 0 마이너스 10 하고 나오게 되는 거고요. 얘를 계산하시면 요거는 루트 25가 돼서 5분의 얘는 다 0이잖아. 0, 0이고 절대값 마이너스 10 하고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절대값은 항상 양의 부호로 만들어주는 이제 그거기 때문에 기호이기 때문에 5분의 마이너스는 이제 마이너스가 없고 10이 나오게 되겠죠. 약분해주면은 2 하고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는 2 하고 나오게 되겠죠. 됐고, 자, 이제 3번 원의 방정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이 원점이고 원점 써야죠. 0,0이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방정식. 자, 원의 방정식은 뭐였더라?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원점이니까 그 다음 r의 제곱이잖아. 1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1의 제곱은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1 하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이번엔 중심이 1,2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에요. 써볼까요? x 마이너스 그쵸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얘는 3의 제곱인 거니까 3의 제곱 그냥 계산해버리자. 3의 제곱 얼마가 되는 거냐면 9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원의 방정식 구해서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인 건데요. 이 점 편의상 이 앞에 점을 A라고 좀 하겠습니다. 이 뒤에 점을 B라고 좀 할게요. 자, 그림을 좀 그려보면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으면 지름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 지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지름 중심에 지름 가운데 중심이 이렇게 있게 될 거고요. 이 지름의 양 끝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자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 이 상황이 되는 그런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중심하고 반지름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 중심을 이제 C라고 하면 결국 C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지름이기 때문에 이 C는 여기와 AC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게 만드는 그런 C가 되게 됩니다. 결국 C는 뭐냐면요. C는 A와 B를 반띵하는 거니까 중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써보면 결국 중심은요. 중심 C는 AB의 3분 AB의 중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중점이라는 건 뭐냐면 2분의 두 개 더하는 거죠. x좌표끼리 더하고 2분의 y좌표끼리 더하면 되는 거고 계산하시면 2분의 4가 되는 거니까 2분의 8이니까 4. 그래서 바로 중심의 좌표는 2,4가 되게 된다. 자, 이제 반지름만 알면 되겠죠. 자, 반지름은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 요 길이가 다른 색깔로 요 길이 그렇죠? 요 길이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이 반지름의 길이가 될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요만큼의 길이도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C의 길이 그렇죠? 이 길이를 구해도 괜찮고 B와 C의 길이를 구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든 마음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A와 C로 한번 해볼까요? A와 C로 할 거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점 A와 그 다음에 점 C, 중심이죠. 점 C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다.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인 거니까 루트 그쵸? 점 A와 점 C, 지금 A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2,1인 거고 점 C는 누구냐면 2,4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되는 거였지? x좌표끼리 빼는 거였죠. 그쵸? x좌표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뺄까요?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하시면 되는 거죠. 루트가 있고요. 얘를 계산하시면 요거는 4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는 3의 제곱이죠. 그죠? 맞죠? 자, 요거 빼주면 요걸 빼면 2에서 4의 제곱이고요. 여기서 요거 빼면 3의 제곱이죠. 그쵸?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얘는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이 되는 거니까 얘는 5 하고 나오겠네요. 그쵸? 5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요걸 구해주시면 결국에는 중심이 2,4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5인 상황인 거니까
얘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4의 전체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25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네, 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자, 비슷한 문제죠. 똑같은 문제네요. 그렇죠? A와 B가 나와 있고요. 얘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비슷한 문제네요. 그렇죠? 아까랑 똑같은 문제.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지. 두 점 이렇게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지름이 이렇게 있고 여기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두 점을 A와 B라고 하자. 그럼 원의 중심을 먼저 구해야 된다. 원의 중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얘를 반띵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 B의 중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원의 중심은 A, B의 중점과 같다. 반띵하는 거니까. 그럼 A, B의 중점이라는 것은 2분의 두 개를 더한다. X좌표끼리 더하고 2분의 Y좌표끼리 더해주면 된다. 그럼 계산해주면 2분의 8인 거니까 4, 2분의 6이 되는 거니까 3 하고 나오게 되겠죠. 이게 바로 원의 중심이고 그 원의 중심을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 B다 라고 이렇게 두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나오겠죠. 뭐가 나오는 거야? 따라서 A는 4가 되고 그 다음에 B는 3이 됩니다 라는 정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인데요. 반지름의 길이를 이제 R이라고 했는데 R은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 이 중심에서부터 그렇죠? 이 중심으로부터의 A까지 거리 얘가 R이 될 수도 있고 중심에서 B까지 거리 얘가 R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R이라는 것은 뭐 중심에서부터 A까지 거리 구해도 괜찮고 B까지의 거리를 구하셔도 뭐 괜찮고 그러면 이번에는 B로 한번 해볼까요? 점이 지금 중심이 지금 몇 콤마 몇인 거냐면 4,3인 거잖아. 점 4,3과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3,7이잖아. 3,7 사이에 거리를 구하시면 그게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죠. 그럼 루트 자, 두 개 빼겠습니다. 빼주면 4-3의 제곱 플러스 두 개 빼주면 뭐 순서 상관없으니까 7-3의 제곱 빼주면 될 거고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1의 제곱 그 다음에 4의 제곱이니까 16, 17 하고 나오게 되겠죠. 예, 그래서 R은 루트 17이 나오게 돼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 A 값과 그렇죠? 요 B 값과 그 다음에 요 루트 값을 싹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조금 안 예쁘게 나오네요. 답은 7 플러스 루트 17입니다. 라고 이런 답이 좀 나오게 됩니다. 네, 해서 이제 9에 봤고요. 7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이 일반적인 원의 방정식은 아니죠.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냐면 x 중심의 좌표 제곱 플러스 y 중심의 좌표의 제곱이고 반지름의 제곱이다라는 이런 식의 꼴로 나와야 됩니다. 약간 완전 제곱식 꼴로 조금 정리가 되어 있는 이런 꼴을 내가 알아야지만 이런 꼴을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표준형을 알아야지만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형에서는 지금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런 일반형의 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형의 식으로 바꿔주는 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완전 제곱 바꾸듯이 바꾸시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요, x제곱이고요. 자, 지금 여기 마이너스 2x가 있죠? 마이너스 2x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기 위해서는 절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니까 플러스 1이 필요하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괄호 닫겠습니다. 자, 이제 y식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y에 대한 식. y제곱이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4y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선 절반의 제곱인 거니까 4가 필요하겠죠. 일단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하고 자, 아직 이용하지 않은 게 뭐 있죠? x에 대한 식, y에 대한 식 다 이용했고 누구 이용하지 않았냐면 1을 이용하지 않았죠. 그렇죠? 자, 1을 이쪽으로 다 몰겠습니다. 숫자는 이제 우변으로 다 모으려고 해. 왜냐면 반지름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모아주면 마이너스 1이 되게 될 거고요.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얼마를 더했죠? 1과 4, 즉 5를 더했죠. 그럼 이쪽에도 5를 더했으니까 우변에도 5를 더해줘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빼면 안 됩니다. 더해줘야 됩니다. 지금 좌변에 5를 더했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이 여기도 5를 더해주자는 거야. 지금 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5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면 여기 x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y고요. 플러스 2, 플러스 2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써지냐면 x-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고요. 자, 우변은 요 계산돼서 4하고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일까요? 1, 마이너스 2가 바로 중심의 좌표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4가 아니죠.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래 제곱이 반지름인 거니까. 이렇게 하고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8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도 계산해주면 x에 대한 거 먼저 x제곱 마이너스 6x가 있어야겠죠. 자,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시켜주면 절반 마이너스 3의 제곱인 거니까 플러스 9가 필요합니다. 고요. 자, 이번에 y에 대한 거 y제곱 플러스 2y네요. 절반 1의 제곱인 거니까 1이 필요하겠죠. 자, 얘는 그럼 일단 아직 안 쓴 게 누구냐면 여기 상수 6 아직 안 썼죠? 6을 이항시키겠습니다. 반지름으로 몰아주려고요. 마이너스 6이고요. 지금 내 맘대로 얼마를 더했냐면 10을 더했죠. 좌변에 10을 더했으니까 우변에도 10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양변에 똑같이 해줘야 등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계산하면 x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 yy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4하고 나오게 되어서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인 거냐면 3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는 거고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해서 7번과 8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그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그런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자, 넘어가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요, 직선과 원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접한다라는 거죠. 자, 접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전부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접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패턴은 뻔합니다. 접한다. 두 식을요 연립합니다. 두 식을 먼저 연립을 해주시고요. 연립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될 텐데 그 2차 방정식의 누구를 구해주는 거냐면 판별식이죠. 판별식이고 접한다라는 것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이 되면 됩니다. 요 흐름으로 가시면 돼요. 해볼게요. 자, 지금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두 식을 연립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y 대신에 3x 플러스 4가 y잖아. 얘를 여기 y 자리에다가 갖다가 이유식을 갖다가 쏙 하고 대입해 주는 거죠. 대입해 주면 x제곱 그게 연립이죠. 플러스 y 자리 대신에 3x 플러스 k라는 직선을 갖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제곱은 9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계산하시면 x제곱 플러스 자 9x제곱 플러스 6kx 플러스 k제곱 완전 제곱식 풀고 있고요. 얘는 9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는 10x제곱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6kx 그 다음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9는 0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거 이제 이것의 판별식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구할 거면 a, b 나와야겠죠? 얘가 a고요. 그다음에 얘가 b고요. 6k, b고 얘가 c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6k는 짝수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써주면 자, 그럼 이걸 반띵하면 3k죠? 3k. 그렇죠? 얘는 b가 3k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c가 좀 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계산해주면 9k제곱 마이너스 10k제곱 플러스 90 하고 나오게 될 거고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90 하고 나오게 됩니다. 얘가 판별식인데 이 판별식이 뭐가 되게 되는 거냐면 0이 되게 되는 거죠. 얘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풀어주면 k제곱은 90이 되게 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k값은 뿔마 루트 90이겠죠. 뿔마 루트 90이고요. 얘는 뿔마 9가 3, 3은 9니까 3 루트 10. 그래서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10. 그래서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플러스 3 루트 10, 마이너스 3 루트 10 두 개의 k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10번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y가 얘라고 했네요. 얘를 y식에다 갖다가 대입하는 거죠. 그렇죠? 대입해주면 x제곱 더하기
y 자리 대신에 2x 플러스 k를 갖다 넣어주고 이것의 제곱은 4. 계산하면 x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4kx죠. 플러스 k제곱 완전제곱식 풀었고요. 얘는 4. 계산하면 5x제곱 마이너스 4kx고요. 이거 플러스 k제곱에 2항에서 넘어오면 마이너스 4는 0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A, B, C 체크. A는 5고요. B는 마이너스 4k이고요. C는 k제곱 마이너스 4네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4k라는 게 짝수니까 반띵해주면 마이너스 2k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짝수 판별식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반띵한 것의 제곱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C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얘가 판별식이고 계산하면 4k제곱 분배하면 마이너스 5k제곱 플러스 20 하고 나오게 되고 이걸 예쁘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0 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게 판별식인데 문제에서 접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판별식이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k제곱은 20이 되게 되는 거고 즉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나올 수 있고 루트 20이 되게 됩니다. 근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4, 5, 20인 거니까 2루트 10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k 값은 플러스 2루트 10 마이너스 2루트 10 5죠. 2루트 5죠. 죄송합니다. 2루트 5네요. 4, 5, 20인 거니까 플러스 2루트 5 마이너스 2루트 5 하고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네, 됐고 10번 풀어봤고요. 이제 11번과 12번입니다. 11번, 12번은 접선의 방정식이네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 11번은 첫 번째 유형으로서 뭐냐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죠. 기울기가 2일 때. 지금 중심이 원점이고 R이 지금 5죠. 저희가 25니까 여기서 이게 25라는 걸 보고서 우리 여러분이 뭘 쳐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R이 5다. 반지름이 5고 기울기가 2니까 M은 2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이 뭐였냐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쵸? 이거였죠? 대입하시면 됩니다.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쵸? 이렇게 될 거고 y는 2x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5 루트 5가 바로 답이 4개 되겠죠. 답이 2개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y는 2x 플러스 5 루트 5고요. y는 2x 마이너스 5 루트 5 이렇게 2개가 있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원의 방정식이 원에 대한 원이 이렇게 있으면 결국엔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게 2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답도 2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은 원 위에 점 이거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죠. 이게 바로 접점이 되는 거고요. 위의 점 이거에서 그은 점이기 때문에 공식이 뭐였지? 얘를 x1이라고 하고 첫 번째 x좌표를 x1이라고 하고 요 y좌표를 y1이라고 하면 공식이 뭐였죠? 요 x제곱 대신에 x1 x를 넣으면 되는 거고 y제곱 대신에 y1 y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 그럼 대입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뭐가 되는 거냐면 3x 그렇죠? x1이 지금 3인 거니까 플러스 y1은 지금 마이너스 4인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4y는 r이 5니까 25 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되게 됩니다. 얘를 좀 예쁘게 쓰고 싶다면 그럼 4y는 3x 마이너스 25다 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럼 따라서 y는 4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25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도 괜찮고 이 표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이제 일반형의 표현인 거고 얘는 표준형의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y는 꼴이 좀 익숙하긴 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해서 접선의 방정식 문제까지 풀어봤고 12번 문제까지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과제 6번 프린트 다 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